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어제 이어서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렇죠. 어제도 저희가 이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의 비관적인 태도 및 발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지금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 치열하죠. 여기다 빌 게이츠까지 가세를 하면서 지금 시세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런 버핏이 뭐 쥐약의 제곱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좀 썼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도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더 큰 바보 이론에 입각한 투자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더 큰 바보 이론이란 게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가격에 사건 얼마의 수량을 사건 간에 앞으로 이거를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싸게 살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이론이 이제 소위 말해 주식시장에서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거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나 같으면 비트코인은 매도 포지션이다. 선물에 들어간 매도 포지션이다라고 했어요. 팔겠다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했어요. 반면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 윙클보스라는 형제들 그분들이 이제 또 반대로 또 이야기했죠. 그러시면 그거 빨리 시카고 선물 투자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세요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거물들끼리 서로 지금 현재 논란과 설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데 뭐 흥미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말에 따라서 또 불안 심리도 있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현상을 그 정리를 해서 지금 그 놓고 보면 워런 버핏이나 그 현재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시장에 관한 좋은 앞으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은 어차피 투자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왜냐면 본인들도 앞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앞으로 좀 잘 봐야 된다고 한 이야기는 좀 저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사실은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제 어차피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바보 이론에 입각한 투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더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고 들어가셔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비관적인 이론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거래소들이 아시아에서 뭐 이제 속속 떠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아시아가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강국이 많이 하신 투자자들이 계신 한중일이잖아요. 오늘 지금 한국주 일본 정상회담도 하고 계신데 한중일이 가장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계 거래소 크라겐이 일본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정부에 반드시 등록하고 5가지 준수사항을 지켜라. 라고 지시를 강력하게 한 상태인데 일본 금융청에서는 사실 일본이 제일 처음 규제를 법제화시킨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 금융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좀 현재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들은 뉴스들이 일본에 관한 건 그런 뉴스들인데 일본 금융청에서 5가지 엄격하게 한다는 걸 자세히 보면 인터넷 시스템에 연결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건 금지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인터넷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다른 데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든가 뭐 거액의 송금을 할 때 신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수시로 고객의 계좌를 살펴보고 의심나는 계좌가 있으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이 강력한 의지를 지금 일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규제를 하되 다만 선량한 투자자를 위해서는 확실한 보완책을 만들어 놓겠다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홍콩에서도 이제 바이낸스가 몰타로 이동을 했고요. 비트피넥스가 스위스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도 사실은 뭐 중국의 자율 영역이긴 하지만
홍콩에서도 많은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와 있고 하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래소가 이전하는 거나 거래소의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정부가 거래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래소에 투자하신 일반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공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그쵸. 위해서 뭐 특정 거래소나 사실 ICO 뉴스는 좀 가급적 그쵸.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해외 뉴스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게 그만큼 국내에서 이렇다 할 뉴스가 사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좀 나온 게 이제 신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네. 신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 이제 우리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이제 관심을 집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폐는 아니나 금융자산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화폐는 아니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에는 동의하신다는 이제 뉘앙스를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임 취임을 하시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평소의 주장이 뭐냐면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명확한 규제로 시장을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평소에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전임 원장은 뭐 오락가락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이거는 사기다. 뭐 나랑 내기하자 했다가 강도도 굉장히 그쵸, 상당하셨어요. 그러다가 두 달 있다가는 아니다 이거 좀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을 했는데 네. 여기 신임 그 금감원장께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암호화폐 문제는 금융감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금융감독원장이 소신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각 부처가 다 협력을 해서 그렇죠. 어떠한 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본인이 견해를 밝히기에는 좀 상당히 신중한 스탠스를 그렇죠. 취하고 예.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